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도 약술형 국어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약술형 논술이란 특히 이제 국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천대학교의 경우에는 이 주관식 단답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위에 제시문을 좀 읽고 그 빈칸에 들어갈 그 적절한 단어를 바로 윗글 제시문에서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한번 쭉 읽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조금 더 읽고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들어갈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단어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의 답을 써야 되는, 당연히 하나의 답을 써야 되겠지만 어떤 것인지 그 후보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 다른 답이 아닌 비슷한 답을 다른 답을 놓고 결국 문제를 틀리고 마는 그런 형태가 최근에 점점 좀 많아지고 있어요. 즉 그렇다는 것은 문제의 수준이 단순한 주관식 단답형이라고 해도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이 바로 요 서술 문제인데, 요 서술 문제는 가천대학교에서 예전에 위에 글을 읽고 답을 15자 내외로 쓰시오 뭐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뭐 무척 뭐 짧은 단문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2026년도 그 이후에는 이런 어떤 서술형 문제의 빈도수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15자가 아니고 그 이상 뭐 30자 이상으로 쓴다든지 그런 문제도 얼마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약술형 논술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학생들이 이 시험을 가장 많이 보는 이유, 자기가 내신 성적이 좀 좋지 않거나 또는 정시로 가기에는 모의고사 성적이 좀 낮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지원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신이나 또는 뭐 모의고사 뭐 등등의 어떤 그런 학생 종합 전형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도 얼마든지 수도권 인서울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작년에 가천대학교의 경우 전체적인 약술 논술의 경쟁률이 40대 1의 경쟁률이 넘었고요. 3만 명 초반 정도로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훨씬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장점이 뭐냐면 당해년도에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거의 다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즉 그렇다는 것은 이 약술 논술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EBS를 열심히 보게 되고 동시에 그것이 수능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수능이라는 것은 가천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학교에서도 최저 한 과목 또는 두 과목 이상을 최저 학력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수능도 등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대비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일반 논술 400자에서 1000자 정도로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 계열에서 특히 문항이 아주 고난도로 나오게 되고요. 자연계 수리에서도 좀 복잡한 풀이 과정을 요구하거나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하는 일반 논술 전형인데 비해서요. 약술형 논술은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리고 단답형, 단문형 답안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런 어떤 기존 일반 논술의 경우에는 이 자기가 공부할 범위가 사실 거의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나 EBS 약술형 논술은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직접 연계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험 공부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문제가 나올 것인지 예측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기가 문제를 다 풀고 공부를 했다면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학생들의 공부의 시간과 또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다 공부를 사실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동안 특히 올해 어떤 종류의 문제가 나올 것인지 어떤 스타일의 답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약술 논술 공부는 그냥 EBS 가지고 공부하면 혼자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많은 학생들이 실패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EBS 문제는 여러분들 다 오지선다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오지선다형 선지 찍는 것에 어느 하나를 고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은 그것이 막상 서술형이나 단답식, 주관식으로 쓰는 것에 그것을 자기가 문제를 풀어보면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지고요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선지에서는 맞아도 서술형, 약술형 스타일에서는 많이 답을 빗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원의 도움, 그리고 학원에 계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갈 가능성이 빨라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2026년도에 뭐 다양한 대학에서 이런 약술 논술을 시행하고 있어요. 뭐 전통적으로 일찍 시작한 가천대학교의 경우도 1000명 일단 넘어가고요. 가천대학교가 가장 학생들이 좋아하고 그런 선호하는 그 이유는 학교에서 뭐 학생들을 육성하고 학생들을 취업시키는데 학교의 의지가 대단하고 또 재정력도 풍부하고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성남 분당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대학교도 요번에 이제 신설을 좀 했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이 학생들이 국민대학교에 굉장히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돼요. 올해 처음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230명 정도를 모으는데 국어하고 수학 역시 봅니다. 내신 반영이 되지 않아요. 두 개 영역합이 6등급 이내라서 아마 가천대보다는요 조금 더 최저 기준이 까다롭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도에 국민대학교 약술국어 논술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샘플을 살짝 공개한 게 있는데 마지막 문제에서 뭐 100자 이상으로 써라. 그러니까 마치 이 약술 논술과 그냥 기존의 인문 논술의 중간 정도 되는 길이에 그런 장문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실제로 정말로 100자 이상을 쓰게 할 것인지 아니면 뭐 한 30자에서 50자 정도로 그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대학교는 약술형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이 요약해서 쓰는 것이 약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 수업 시간에 항상 많이 했었어요. 예전부터 저는 수업 시간에 단순히 주관식, 단답식 이런 것을 떠나서 몇 자 이내로 써라 해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그것을 약술하는 훈련을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고 또 올해도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뭐 가천대뿐만 아니고 특히 요 국민대학교 가는데도 아주 여러분들이 좋은 조건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육대학교도 있고요. 작년에 처음 신설된 이제 상명대학교도 학생들이 많이 쓰는데 다만 모집 인원이 좀 적다는 것이고요. 서경대학교는 뭐 약술 논술이 뭐 부활했다가 없어졌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대학이긴 하지만 인원수도 173명이고요. 내신 반영은 10%인데 문제를 풀어보면요 약간 까다로워요. 이게 정말 서경대도 인서울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가천대학교나 상명대학교보다 약간 더 수준이 있어요. 또 길게 쓰는 그런 것도 있고요. 문제수가 뭐 네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가천대는 붙고 서경대는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걸 보면 아마 이 학교가 내신 반영도 하고 문제에도 다른 학교하고 좀 차별화를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서경대만을 위한 특별한 준비라기보다는요 가천대학교, 국민대학교 스타일을 계속 여러분들이 숙지해 나가신다면 서경대도 동시에 잘 준비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실 때 당연히 가천대를 이제 1순위로 노리고 공부를 하겠지만 올해 판도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즉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학생이 가천대는 충분히 정시든 수시든 갈 수 있는 학생인데 국민대학교 가기에는 조금 점수가 조금 부족한 그런 학생들이 요번에 약술 논술을 많이 응시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국민대학교도 당연히 쓸 거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가천대도 쓰지 이렇게 하면서 경쟁률을 둘 다 높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굉장히 높지만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말씀드려요. 실제 경쟁률은 40대 1, 이런 거 50대 1 특정한 과는 50대 1도 넘고 이걸 어떻게 붙냐라고 하는데 붙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 학생들이 특별한 학생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요. 첫 번째는 실제 경쟁률이 뭐 40대 1 뭐 이렇게 된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자기가 공부해서 진짜 내가 이거를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즉 그러니까 이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냥 뭐 친구 따라서 한번 써보고 남들 다 해보니까 쓰고 그리고 만만해서 나도 그냥 한번 공부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쓰고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지 실제 경쟁률은 그거보다 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 바로 이 약술형 논술입니다. 아마 모든 영역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분들이 막 걱정하시는 경제 지문에 수를 계산해서 넣는 문제 이런 거 나오면 골치 아픈데 생각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가장 쉽게 나옵니다. 오히려 50자 이상, 100자 이상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자기가 써야 돼요. 근데 자기가 썼는데 그게 답하고 답안지를 막 맞춰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제법 잘 쓴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건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바로 전문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 더 고치면 좋겠다. 또 이런 단어는 빼면 어떻겠냐. 이런 표현을 좀 살짝 수정해서 쓰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어때 1대1 첨삭이 들어가야 자기가 완전한 좋은 문장을 자기가 쓸 수 있는 건데 정답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맞겠지. 이렇게 하면요. 학교에서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썼어. 그런데 불합격됩니다. 왜 불합격됐는지는 학교에 전화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첨삭을 받아가면서 문장을 수정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가천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또 가고 싶은 대학 중에 하나일 것인 국민대학교를 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